화면 공유하고 수업 시작할게요. 자, 저는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은 상태고요. 제가 공유해드린 파일 있죠? 그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압축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압축을 풀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제가 열기 하고요. 저는 2021 리급이라는 폴더를 보시면 이제 여러 개의 폴더가 있는데요.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폴더는 일단 이론 폴더예요. 이론에 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 사전이라는 폴더도 저희가 이용할 건데요. 함수의 이제 연습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론 들어가시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들어가지고 기본 작업 2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1번은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자료 입력하시는 거니까 많이 어려우실 내용은 없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기본 작업 2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에 보시면 이제 시트가 밑에 여러 개가 나오죠. 화면의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시트들이 기본 작업 2-1번이라는 시트가 있고 2-1번 결과 이런 시트가 있죠. 이렇게 시트가 6개가 있고요. 2-1번에서 작업을 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 2-2번이에요. 예, 하시고 틀린 부분이 없는가 한번 맞춰보시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는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 시간이나 이런 것은 좀 단축되겠죠. 소스 파일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교재 갖고 계시는 분들은 25페이지이고요. 제가 2021년 교재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교재가 신간이 벌써 출판이 되어서 지금 서점에 나와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 교재를 이제 신간을 좀 보고 여러분들하고 혹시나 이제 페이지 수 이런 거 안 맞는 부분이나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2021년 올해 교재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수업하시다가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거나 좀 너무 빠르거나 그렇게 좀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여기 채팅 있죠? 줌에 채팅 누르셔가지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잠시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상이기 때문에 이게 저가 바로 실행을 시키는 게 바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한 2, 3초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게 뜨거나 이러면 좀 저기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출제 유형 1번이라고 나와 있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특정 영역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 그다음에 뭐 가로 가운데 맞춤에 글꼴 스타일을 바꾸는 그런 문제예요. 자, 1번 보시면 B5에서 B6 여기죠. 이 범위하고요. B7에서 B9 이 범위네요. 이렇게. 그리고 B13에서 C13 B10에서 B12도 있고요. 이렇게 3개. 그리고 B13, C13 이렇게 잡아주시고 B14, C14 이렇게 범위를 잡아가지고 이 영역에 대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거를 지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범위가 되게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이 범위를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하려면 불연속된 선택들이잖아요. 이렇게 2개,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2개, 2개 이렇게 이걸 한꺼번에 작업을 하시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범위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안 돼요. 처음에 블럭을 잡을 때는 그냥 드래그를 하셔야 됩니다. B5에서 B6을 이렇게 잡고요. 두 번째 영역을 추가하실 때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두 번째 영역을 추가하실 때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3개를 잡아요. 첫 번째 칸은 원래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그리고 범위는 수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잡았다 하면 그냥 새로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다시 뭐 컨트롤 키를 다시 누른다거나 이런 작업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B10, B12 이렇게 잡고요. B13, C13 이렇게 잡고요. B14, C14 이렇게 잡아서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것을 지정하라고 했네요. 여기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은 칸이 한 칸으로 합쳐지면서 글자가 가운데에 가는 거죠. 자, 요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시게 되면은 병합이 풀립니다. 원래 했던 병합은 다시 풀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한 칸이던 작업은 안 됩니다. 원래 한 칸이던 작업은 이렇게 줄이는 작업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D4에서 H14 영역은 그랬네요. 자, D4에서 H4네요. 14가 아니고 H4까지 이 영역은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라고 했네요. 가로 가운데 맞춤은 이렇게 가운데 정렬 하시는 겁니다. 가운데에 글자가 가게 하시는 거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하라 그랬어요. 자, 굵게는 여기서 하죠. 지난 시간에 표 만들기 하면서 연습했던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채우기 색은 표준색 주황으로 하라 그랬네요. 채우기 색은 여기 페인트통 모양, 이게 채우기 색이죠. 여기에서 주황이라고 있어요. 채우기 색 표준색에 보시면 주황이라고 있어요. 테마색에도 주황색처럼 생긴 게 있는데요. 여기 이 색깔은 색깔 이름이 주황, 강조이죠. 주황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시험에서는 주황이라고 딱 정해졌기 때문에 표준색에 있는 주황을 눌러야 되겠죠. 우리 가끔 문제에서 표준색 보라색으로 하라고 자주색으로 하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봤을 때는 보라색 같잖아요. 그죠? 근데 색깔 이름이 자주예요. 엑셀에서 명시된 색깔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색깔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주황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D5에서 H12 영역은 그러면 이 영역을 블럭을 잡아볼게요. D5에서 H12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겠습니다. 이 영역에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개를 붙이라고 했네요. 그런데 표시 예에 보니까 5678인 경우에는 5,678개 이렇게 써 있고요. 0인 경우는 0개라고 표현을 하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이 영역에 보이는 모양을 바꿔주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셀 서식이라고 있어요. 셀 서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편집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셀 서식이라는 메뉴는 우리 이런 칸들을 셀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셀들을 다양한 모양으로 꾸며주는 도구가 셀 서식이에요. 뭐 보이는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뭐 서식을 소수점을 늘린다거나 뭐 테두리를 한다거나 색칠을 한다거나 뭐 다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셀 서식 들어가시면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 사용자 지정 있죠? 표시 형식에 보시면 맨 밑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는데 이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다가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다 지워버리고요. 이 아래에 보시면 뭐 지표준 0, 뭐 0.00 이런 서식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쓰는 서식이 이 샵, 샵샵 0이라는 이 서식이에요. 이 샵, 샵샵 0은 어떤 서식이냐면 일단은 1000단위가 넘을 때 컴마를 찍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메뉴에 보시면 여기 쉼표 스타일 있죠? 컴마 찍는 거. 회계 그 밑에 보시면은 쉼표 스타일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마우스 커서 있는 쪽이에요. 쉼표 스타일은 1000단위마다 컴마를 찍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기 아래에 있는 사용자 지정에 있는 샵, 샵샵 0도 1000단위마다 컴마를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두 개는 이제 비슷한데 우리는 1000단위 구분기호만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한글 개자도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쉼표 스타일, 회계 밑에 있는 쉼표 스타일 가지고는 개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컴마만 찍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는 천 단위 구분기호와 개자를 붙이려면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이라는 곳에서 개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샵, 샵 0 표시하고 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샵, 샵 0을 직접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그런 뭐 많이 쓰는 샘플 서식들인데 샵, 샵 0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자, 개자는요. 원래는 문자열 뒤에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붙여주는 건데 이제 한글만 적으실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생략할 수 있어요. 대신 한글 이외에 뭐 영문을 적는다거나 어떤 기호를 적는다거나 하실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냥 붙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 편리하게 한글일 경우에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숫자 뒤에 개자가 붙었어요. 근데 천 단위 구분기호는 한 개도 안 붙었죠. 왜 그럴까요? 천 단위 구분기호가 붙지 않는 이유는 천 단위가 넘는 숫자가 없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천 단위 구분기호가 붙지 않는 거고요. 제가 숫자를 임의로 한 개 바꿔볼게요. 여기를 1500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가 찍히면서 개자라는 문자가 같이 찍혔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옆에 숫자에다가 제가 0이라고 한번 숫자를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0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우리가 샵, 샵 0이라고 썼잖아요. 서식을. 그 뒤에 이 마지막에 0자가 값이 0일 때는 0이라고 표시를 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우리가 125개라고 이렇게 쓴 거하고 125를 써가지고 방금 요거처럼 셀 서식으로 개자를 붙인 거하고 차이가 있죠. 일단은 자동으로 정렬 자체가 틀려져요. 아무런 서식을 안 줬을 때 왼쪽에 정렬이 되면 그것은 문자열입니다. 텍스트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정렬이 되게 되면 이것은 숫자로 보거든요. 숫자는 연산이 가능해요. 근데 문자인 경우는 연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똑같이 개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글자로 썼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156개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거 두 개를 더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할 때는요, 엑셀에서 등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1 더하기 1은 이렇게 계산을 할 때 1 더하기 1 쓰고 뒤에다가 등호로 쓰지만 엑셀에서는 계산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등호를 먼저 적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는 이렇게 적어줍니다. 는 적어주고요. 그 셀을 클릭을 해줘요. 125라고 숫자를 적으셔도 계산은 되지만 우리는 이 셀에 있는 값을 우리가 참조를 해서 자동으로 이 셀을 클릭을 해가지고 뭐 계산을 한다. 그럴 경우에 이 셀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기호 입력하고 또 이 수치를 입력을 해요.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계산이 안 되죠. 그렇죠? 문자열이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를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지금 이 경우는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125죠. 그리고 여기는 156이에요. 자, 위의 값은 어떤가요? 이 셀은 125개라는 데이터죠. 그렇죠? 똑같이 125개로 보이는데 아래에 있는 수치를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개자가 없어요. 개자가 없고 숫자만 있죠. 근데 개자가 보여요. 이것은 셀 서식으로 우리 셀 서식으로 이렇게 서식을 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는 해서 이 셀을 찍고 더하기 이 셀을 클릭을 하면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125 플러스 156을 하는데 또 똑같이 개자가 붙어 있다는 것도 동일해요. 그런데 위의 데이터는 그냥 한글로 데이터 자체가 125개라는 걸로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똑같이 125개로 보이지만 이 데이터는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숫자밖에 없다. 그러면 개자를 셀 서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붙여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원본이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좌를 셀서식으로 붙였지 실제로 입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모양만 보시면 그냥 적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 적어버리시게 되면 계산이 안 되죠. 엑셀은 주요 용도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입력하시고 뭐 계자라든가 명자라든가 이런 걸 붙이고 싶으실 때는 반드시 셀 서식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계자가 붙고 연산 또한 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냥 125개를 적었는지 아니면 진짜 셀 서식으로 계자를 붙였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수식 입력줄 여기를 확인하시면 돼요. 수식 입력줄을 봤더니 계자가 없네. 그러면 셀 서식으로 이걸 붙인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요. 엑셀을 많이 하시게 되면 엑셀의 고수가 될수록 이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요. 이 그 수식 입력줄에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엑셀의 고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자꾸 보는 그런 눈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1번 했고요. 2번도 했고요. 2번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D14에서 H14 영역은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죠. 이렇게 D14에서 H14 이 영역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할 건데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두 가지 중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걸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 심표 스타일 한번 봤었죠. 이 심표 스타일은 천 단위마다 푯말을 찍어주는 그런 기호예요. 그 뒤에 보시면 비슷하게 생긴 도구가 두 개 있죠. 자, 앞에 거는 0이 위에는 한 개예요. 그리고 아래는 두 개죠. 그러면 0이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어난 거예요. 소수점 자릿수 늘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거는 0이 두 개였다가 한 개로 줄었죠. 그러면 소수점 자릿수 줄임입니다. 혹시 그 폰으로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신 분들은 우리 화면 확대하는 거 있죠? 손가락으로 늘려가지고 그렇게 확대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소수점 자릿수를 이제 두 자리로 맞춰야 되는데 일단은 자릿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자릿수를 늘려볼게요. 앞에 걸로 한번 늘리면 세 자리가 되고요. 다시 뒤에 걸로 한번 줄임하시면 이렇게 두 자리로 바꿔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도구를 이용하셔도 돼요. 굳이 여기 나와 있는 메뉴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보이는 모양을 바꿔주는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이라는 그런 메뉴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숫자라고 있어요. 숫자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소수 자릿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2라고 적어주셔도 되고요. 뭐 아까 우리 나왔던 사용자 지정에 가시니까 0.00 이렇게 있네요. 자, 뒤에 0.00이 붙었다는 것은 소수 자릿수를 두 자리로 표시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원하시는 결과만 도출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셀 서식으로 이용해서 우리 개자 붙이는 거하고 소수 자릿수 바꾸는 거 한번 알려드렸고요. 3번에 보시면 B3에서 I14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했네요. 그럼 블럭을 잡아볼게요. B3에서 I14 이렇게 블럭을 잡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테두리를 적용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글꼴 옆에 여기 위에 보시면 테두리 있죠? 지난 시간에 봤던 테두리 옆에 삼각형을 누르셔가지고 모든 테두리라고 있어요. 모든 테두리 이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랬는데요. 테두리 옆에 삼각형을 누르셔가지고 굵은 상자 테두리 이걸로 하시면 되세요. 버전에 따라서 그런 멘트들이 살짝 다를 수는 있습니다. 2016에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고 2016 버전으로 나와 있고 제가 갖고 있는 노트북의 버전이 2010이다 보니까 2010에는 굵은 상자 테두리 이렇게 나와 있네요. 비슷한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I13, I14 영역에 대각선 가위표 모양을 표시하라 그랬네요. 여기는 요거 두 개죠. 안 쓰는 칸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이고요. 혹시 단축키를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컨트롤 키 누르고 블록 접은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숫자 1번 누르시게 되면은 요 셀 서식 뜹니다. 단축키 사용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테두리라고 탭이 있죠. 테두리. 이 테두리에 가셔가지고 대각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슬래시 모양 있죠. 이쪽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한번 누르시면 가위표 모양이 됩니다. 확인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4번 A열의 너비를 2로 조정하고 그랬어요. 자, A라는 이게 열이죠. ABC가 열입니다. A라는 글자를 클릭을 하셔야 열 너비 조정이 가능해요. A1 셀을 클릭하시면 안 돼요. 여기 셀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A라는 글자, 머리글을 클릭을 하셔야 되고요. 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열 너비라고 있어요. 열 너비를 숫자 2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이렇게 하시면 너비가 작아질 거고요. C5에서 C12 영역의 이름을 제품명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5에서 C12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블럭을 잡고 이름을 정의하실 때는 이름 상자에서 하시면 되는데 우리 이름 상자가 어디에 있었죠? 이름 상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이름 상자예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C5라고 셀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름 상자고요.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이름을 쓰시면 돼요. 요거 지우고 쓰셔도 되고 그냥 파랗게 블럭이 잡힌 상태에서는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품명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냥 나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엔터를 치고 나가셔야 돼요. 이름 정의를 하시면 반드시 엔터를 이렇게 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칸들을 클릭하면 여기에 이름이 안 보이죠? 우리가 아까 만든 게. 우리가 만든 이름은 C5에서 C12까지를 제품명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보셔야 이름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름 정의를 했는데 오타가 날 수도 있고요. 범위를 잘못 잡고 이름을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에 이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셔야 되겠죠. 이름을 수정하실 때는 수식이라는 메뉴에 가셔야 돼요. 수식 요 메뉴에 가시면 중간쯤에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이 이름 관리자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수정도 가능하시고 이름 관리자 눌러봤더니 자, 우리가 만든 게 제품명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있죠. 이 이름을 뭐 편집을 한다거나 삭제를 하셔가지고 이름을 다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 정의를 우리가 해봤고요. 이 이름 정의는 수식에 활용을 하시면 엑셀에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부분을요. 서초마트라고 강남 서초라고 이름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블럭을 잡으셔가지고 자, 이름 상자에다가 강남 서초 이렇게 쓰겠습니다. 엔터 하겠습니다. 자, 이름 정의는 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이름을 만들 때는 숫자로 시작을 하시면 안 돼요. 1서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서초 이름 가능한데 1서초는 안 됩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름 정의를 할 때는 공백 없이 쓰셔야 되는데 공백을 꼭 넣고 싶다. 그러면 언더바라는 기호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공백처럼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영역을요, 제가 이름 정의를 했어요. 강남 서초라고. 그러면 자, 간단한 함수 하나만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일단 함수는 는 쓰시고 한역기를 바꿔주고 SUM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함수 배우실 때는 함수 마법사 이용하실 건데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어봤어요. 바로 열고 강남 서초라고 우리가 이름 정의했죠. 강남 서초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되죠. 계산이 되죠.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썸 강남 서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남 서초의 합계인가 보다. 썸은 합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 서초의 합계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죠. 만약에 제가 옆에 밑에 칸에다가 똑같이 는 썸이라고 하고 여기 방배마트를 다 잡아볼게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면 돼요. 가로 닫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자, 계산이 되는데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나요? 세일 주소가 나와요. 25:20이라고 나오는 것은 25부터 22까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범위에 합계를 구해라 이런 뜻인데요. 요거보다 이렇게 강남 서초라고 우리가 이름 정의를 해놓으면 강남 서초의 합계인가 보다라고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죠. 오늘 바로 수식을 저희가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름 정의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함수가 나와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함수는 좀 지나서 나중에 할 거예요. 여기 수식 입력줄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강남 서초라고 나오면 훨씬 우리가 알기 쉽다. 이래서 이름 정의를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잠깐 수식을 해봤고요. 자, 이름 정의는 이런 식으로 이 블럭을 잡고 여기다가 이름 상자에 이름을 쓰면 된다. 이름 정의할 때 주의하실 점은 언더바, 이제 공백은 안 된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A1 이런 이름도 안 돼요. 왜냐하면 A1 셀은 무조건 있잖아요. 여기. 셀 주소 형식의 이름은 안 됩니다. 그런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름 정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B13, B14 영역에 여기에요. B13, B14 영역에 텍스트 맞춤은 가로 균등분할로 지정하시오 그랬네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갑니다. 자, 셀 서식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맞춤에 가면은 가로에 균등분할 들여쓰기라는 게 있어요. 균등분할 들여쓰기. 이걸로 하시게 되면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딱 맞게 이 끝에 맞춰서 벌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글자가 이렇게 글자 수가 같을 때보다는 이런 거 할 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제품명 같은 경우는 글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하면은 이렇게 열무 비빔면 같은 경우는 글자가 더 커지잖아요. 길이가. 요럴 때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셔가지고 맞춤에 가로에 균등분할 들여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이렇게 되죠.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요거 입력하실 때 띄어쓰기를 막 해가지고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일반 글자로 쓰시고 균등분할 들여쓰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 균등분할 들여쓰기에서 들여쓰기가 0으로 돼 있으니까 이 선에 딱 글자가 붙는 느낌이 있어요. 들여쓰기를 1만 해볼게요. 확인을 하면 자, 이곳은 이제 칸이 좁아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늘려보시면은 이렇게 좀 더 공간이 생기죠. 여기가 여백이 생기니까 들여쓰기를 뭐 꼭 0을 안 하셔도 된다. 0을 하면 이렇게 딱 달라붙어 버리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면 칸이 좁거나 이렇게 공간이 부족하다면 들여쓰기를 0으로 하셔도 보기에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들여쓰기를 조절하란 말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해놨는데 셀서식에서 들여쓰기를 1로 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안으로 모이니까 훨씬 보기가 좋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런 게 균등분할이라고 하는 거고요. 5번 보겠습니다. 바이오셀에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하고 항상 표시되도록 하라 그랬고요. 메모 서식에서 맞춤은 자동 크기로 설정해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IO셀을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네요. IO셀에 클릭을 해서 메모를 삽입하라고 했는데 자, 메모 한번 삽입해 볼게요. 이 셀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메모 삽입이라고 메뉴가 있어요. 메모 삽입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메모를 쓸 수 있는 칸이 생깁니다.
여기에 나온 이 이름은 여러분들 컴퓨터 이름이에요. 옵션에서 설정하실 수 있어요. 엑셀 옵션에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이런 식으로 메모를 작성을 했고요. 제가 빈 바탕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바깥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모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메모가 들어있는 셀에는 뭔가 좀 다르죠. 어떤 게 다르냐면 여기에 빨간색 삼각형이 있어요. 우측 상단에 빨간 삼각형이 있어가지고 제가 마우스를 셀에다 대니까 이렇게 보이고 다시 떼니까 사라지죠. 셀에 대면 보이고 다른 데를 클릭하면 사라져요. 이게 메모 숨기기 상태거든요. 갖다 대면 보이고 안 갖다 대면 안 보이는 거. 근데 문제에서 항상 표시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메모가 들어있는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가 두 개 같이 있죠. 표시일 때는 숨기기가 적용이 되는 거고 다음 기능이 숨기기일 때는 다시 표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번 누를 때마다 바뀌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토글 메뉴라고 그래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보이게 되죠. 마우스를 대든 안 대든 항상 보이고 있지요. 이게 메모 표시 상태고요. 다시 메모 표시 숨기기를 다시 누르게 되면은 이제 숨기기로 바뀌었네요. 다음 한 번 더 누르면 숨기기가 된다. 이 말이고요. 자, 항상 표시는 했고요. 이번에는 메모 서식에서 맞춤의 자동 크기라는 것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크기를 하시려면은 일단 메모를 클릭을 한번 하시면 커서가 여기 안에서 깜빡깜빡 하죠. 목자 뒤에서. 이때 마우스 오른쪽을 하시면 안 돼요. 이때 글자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하시고 메모 서식을 하게 되면은 글꼴에 관한 설정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글꼴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메모의 크기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자가 아니라 이 메모의 테두리에 커서를 갖다 대면은 커서 모양이 이렇게 십자 모양이 나올 때가 있죠.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메모 서식에 들어가요. 메모 서식 하시면 이제 메모에 대한 설정이 되게 많이 나오죠. 이 중에서 우리는 맞춤이라는 곳으로 가서 자동 크기라고 하는 걸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메모가 글자 크기에 맞게 작아집니다. 제가 수동으로 메모를 줄이지 않아도 자동으로 글자 크기에 맞게 메모가 조절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메모는 인쇄가 가능해요. 프린트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일단은 파일에서 인쇄 한번 눌러볼게요. 파일에서 인쇄 누르시게 되면은 메모가 안 보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메모가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메모를 인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홈에 다시 가가지고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인쇄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이 페이지 레이아웃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이세요? 혹시 페이지 설정이라는 글자 옆에 보면은 확장 기호가 있어요. 여기 요거 누르시게 되면은 이 페이지 설정이라는 메뉴가 뜨는데 이거는 인쇄에 관한 설정입니다. 엑셀에서 인쇄에 적용을 하고 싶어요. 어떤 기능들을. 그러면 이 페이지 설정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인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시트라고 있어요. 시트. 이 시트에 가면은 중간쯤에 메모가 있는데요. 이 메모가 현재 없음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가 있더라도 인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를요. 시트에 표시된 대로라고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 한번 갈게요. 이렇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메모가 한 장이 넘어가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메모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인쇄가 되는 거예요. 다시 페이지 레이아웃 가가지고 제가 용지 방향을 잠깐 바꿔볼게요.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하겠습니다. 그럼 용지가 가로로 됩니다. 다시 파일에서 인쇄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대로 내가 만든 그 크기, 그 위치 그대로 메모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페이지 레이아웃 가가지고 다시 아까 여기 페이지 설정 여기 화살표 조그만 거 여기입니다. 누르시게 되면 시트 있고요. 이번에는 메모를 시트 끝이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를 하면 메모가 안 보이죠. 근데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렇게 메모만 따로
모아서 인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메모는 이렇게 코멘트 같은 거 다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요. 요거를 출력을 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글자랑은 상관이 없어요. 메모는 이 칸에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셀에 적용을 한 거니까 글자를 지운다고 해도 메모는 지워지진 않죠. 글자 지웠는데 메모는 살아있죠. 그런데 이 셀이 만약에 다른 데로 옮겨져 가잖아요. 그러면 자,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선에다 갖다 대면 사방 십자가 나오죠? 사방 십자가 나올 때 이렇게 움직여 보면 메모가 같이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또는 실행 취소 한번 하고 뭐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도 메모는 따라갑니다. 메모는 이제 셀에 이렇게 보통 설명, 부가적인 설명 같은 걸 달아놓는 것을 메모라고 하는데 인쇄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셀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셀을 지운다고 해도 메모가 지워지진 않아요, 내용을. 하지만 셀이 이동이 되면 이렇게 메모가 따라가더라 하는 거를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인쇄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인쇄하는 방법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여기죠. 페이지 설정 누르셔가지고 시트에서 메모를 표시된 대로 하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인쇄 미리 보겠을 때 옆으로 나오고요. 제가 방금 용지 바꾸는 거 있었죠?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여기 용지 방향 바꾸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메모를 한번 표시를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2-1번 시트를 이제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격증 시험 준비하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5개가 조건이 있고요. 이것은 하나에 2점씩 배점이 있어요. 그래서 5개 나오니까 셀 서식 파트가 10점을 차지합니다. 예제가 조금 다양하게 있어서 제가 2-2번 예제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2-2번이라고 있죠? 그거 제가 지금 화면을 키웠잖아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시면은 화면이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고 좀 크게 보시라고 확대를 좀 해드렸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내용이 교재 33페이지에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예제를 연습을 하고 나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34쪽으로 가겠습니다. 책은 34쪽이고 우리 2-2번 예제 시트를 이동하시면 되세요. 이쪽입니다. 자, 1번부터 해볼게요. 우리 요거 5번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A1에서 F1 영역은 그랬네요. 그럼 그 영역을 일단 블럭을 잡아야 되겠죠? A1에서 F1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라 그랬고요. 글꼴은 HY 경고딕이라는 글꼴로 하라 그랬고 크기는 16, 글꼴 스타일은 굵게, 밑줄은 이중 밑줄로 하라고 했네요. 하나씩 볼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우리 홈에 있어요. 홈을 누르시면은 여기 중간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번 누르시면은 적용되고요. 글꼴은 우리 맑은 고딕 써 있는 데가 글꼴이죠. 여기에서 적어주셔도 돼요. HY 경고딕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여기 삼각형 단추 누르셔가지고 찾으셔도 됩니다. 저는 적었고요. 제가 적었으면 반드시 엔터를 쳐줘야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글꼴 크기는 16으로 하겠습니다. 16 엔터 이렇게 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맑은 경고딕 밑에 보시면 진하게 있죠. 굵게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 밑줄은 이중 밑줄로 하라고 했는데 자 글꼴 굵게 옆에 보시면 밑줄인데요. 밑줄 옆에 삼각형 단추를 눌러보시면은 이중 밑줄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밑줄이라는 말 대신에 실선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실선하고 밑줄은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했고요. 2번에 보시면 A4에서 A6 범위하고요. A7에서 A9 여기랑 여기죠. 그리고 B4에서 B6 여기였네요. 이렇게
B4에서 B6도 있고요. F4, F6 이쪽이고요. F7, F9 요 영역이네요. 이런 영역들을 전부 다 칸을 합치라는 거예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라. 자, 첫 번째 영역은 그냥 블럭을 잡는다고 했죠? 첫 번째 영역은 그냥 블럭을 잡고요. 여기 원래 하얀색으로 나오는 거 맞습니다. 블럭을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제 A7에서 A9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범위 잡으실 때. B4에서 B6 이렇게 잡고요. F4에서 F6 이렇게 잡고 F7에서 F9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면은 칸이 합쳐지면서 가운데로 가는 거고요. A3에서 F3 영역은 셀 스타일 강조색 4를 적용하라고 했네요. 일단 블럭을 잡아서요. A3에서 F3 요 영역은 셀 스타일이라는 게 이쪽에 있죠. 여기 보시면 셀 스타일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셀 스타일에 보시면 강조색 4라고 있네요. 이쪽에 강조색 4 여기 누르시면은 색깔이 디자인이 된 서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C4에서 C6 영역은 C4에서 C6 여기인데요. 여기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문자 뒤에 %를 표시하라 라고 했네요. 자, 문자 뒤에 %를 붙이시려면 셀 서식으로 가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자,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이라는 곳으로 가요. 자, 그런데 지금 G표준이라고 있고 0, 샵 이런 기호들 있잖아요. 이런 기호는 숫자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서식 기호거든요. 그런데 여기 95, 물결 100 이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문자 데이터입니다. 왜 문자 데이터냐면 숫자와 문자가 혼합이 되어 있어요. 물결은 문자 기호니까. 그래서 숫자와 문자가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문자로 봐요.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G표준이라든가 0이라든가 샵 이런 기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데이터일 때, 이 기준 데이터가 문자일 경우에는 골뱅이라는 서식을 써요. G표준을 지우고 골뱅이라는 서식을 씁니다. 문자일 때 쓰는 기호예요. 그리고 퍼센트 기호를 붙이려고 해요. 그러면 그냥 %를 붙이면 안 되고 큰 따옴표를 쓰고 %를 붙여주셔야 돼요. 큰 따옴표 하고 퍼센트 입력하고 다시 큰 따옴표 닫고 이렇게 하시면 확인해 볼게요. 요 글자 뒤에 %라는 기호가 붙어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수식 입력 줄에는 이렇게 문자만 있지만 %를 붙여가지고 표시를 한 거고요. 이것은 숫자 데이터가 아니고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 골뱅이라는 서식을 썼죠. 샵 0 이런 거 쓰지 않고요. 골뱅이라는 기호를 쓰는 겁니다. 이따가 저 이름 쓰는 거 있어요. 홍길동 이렇게 있을 때 요 이름 뒤에다가 님자를 붙이고 싶어요. 또는 귀하를 붙이고 싶어요. 그럴 때 셀 서식에 가가지고 한두 명이면 예를 들어서 이름이 한두 명이면 귀하를 붙이려고 하면 더블 클릭해서 그냥 귀하를 쓰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1000명을 써놨어요. 그 이름을 다. 근데 뒤에다가 귀하를 붙여달래요. 일일이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블럭을 다 잡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셔가지고 사용자 지정에서 골뱅이라는 걸 써요. 이게 데이터가 문자니까 골뱅이 하고 뭐 띄어쓰기 하려면 스페이스바 띄시면 되고 귀하 이렇게 씁니다. 한글만 쓸 때는 큰 따옴표 생략 가능하니까요. 그냥 쓰셔도 되고 큰 따옴표를 붙이셔도 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 뒤에 귀하라는 글자가 붙죠. 제가 블럭을 이렇게 잡아놓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김아현 이렇게 쓰면 김아현 귀하라고 자동으로 써지는 거죠. 서식을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그 글자가 서식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용이 없어도. 자, 여기까지 하고 쉬려고 했는데 5번까지 설명할 내용이 조금 더 있어서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좀만 쉬었다가 8시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공유 중지 좀 하고요.
출석을 다시 한번 캡처를 한 번 더 할게요. 늦게 들어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캡처를 좀 하겠습니다. 나가시지 마시고요. 나가시지 마시고 비디오랑 오디오만 좀 꺼주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다시 바로 10분 후에 들어올게요. 초대 아니고 그냥 오디오 비디오만 중지시켜 주시고